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땡.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3시에 강원도 진로교육원에서 있었던 제4회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진행하셨던 탁쌤 이날 같이 오셨죠? 예, 아이들하고 노래도 부르셨었는데. 예. 저는 우리 애들이 연습을 가장 많이 한 줄 알고 아주 자신 있게, 이게 원래 잔치잖아요. 경연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 있게 대회로 가자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이야, 그 다른 학교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나왔죠. 이 동작이라든가 그 옷도 맞춰가지고 입고 오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올해는 다양한 학교에서 특히나 또 연령대도 다양해졌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나왔고, 그리고 양구에서도 또 변회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좀 다른 건 지난해와 달리 선생님들이 만든 곡이나 아이들이 만든 곡, 그리고 뭐 가사도 직접 쓰시고, 이런 것들이 노래가 추가가 됐습니다. 모두 이제 무대 위에는 한 120명 정도 되는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즐거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 어린이 노래잔치 음악 감독을 해주셨던 노마 선생님을, 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오시네요. 저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부르시네요. 이제 네. 고정인가요? 통정에 뭔가 이렇게 페이는 오는 거죠. 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어떠셨어요, 올해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좋은 건 전 작년이 더 좋았어요. 제가 탁쌤하고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처음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처음에 그 설레임,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의도, 이런 것들은 작년이 훨씬 더 저한테는, 저는 거의 작년은 거의 2주 정도가 될 때까지도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곱씹고 그거를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대신 이번이 너무 좋았던 건, 이번에는 아까 이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만든 곡,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서 그 어렵다는 랩을 해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탁쌤이 썼던 가사,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특히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저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뮤지션들이 만든 곡들만이 아닌 일반인들, 일상 속에서 음악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가사나 곡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하나가 됐다는 게, 그거는 뭐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작년이 너무 좋았다는 거지 이번이 별로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좋았죠. 노마는 좀 뭔가 실험 같은 게 좀 있어야만 좋아지나 봐요. 저는 작년도 좋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작년은 될까 안 될까 맞아요. 이런 게 작년은 있어서. 맞아 그랬어. 근데 올해는 될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아주 편안했어요. 맞아요. 특히나 탁쌤 계시는 학교에서는 목요일마다 합창 연습을 하러 가셨다면서요. 야, 이건 너무 반칙 아닌가요? 그래서 탁쌤이 그날 아침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가 1등 할 거라고, 이거 우리 상 주는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매주 목요일마다 연습한 팀을 이기겠냐고요. 저희 반 애들도 데리고 나왔었는데, 저는 노래잔치 전날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할 뻔했는데, 뭐 탁쌤네 학교에서 연습하면서 즐거웠던 건, 물론 이제 좀 더 익숙하게 부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즐겁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즐거웠던 건 저는 어머님들이었었어요. 예, 왜냐면 아이들도 물론 너무 즐겁게 해서 너무 그건 당연한 거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은 제가 이제 하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느낌이, 설렘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들이, 어른들이 되게 설레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싸웠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감자땀이란 노래랑 이한이가
온다라는 두 노래를 이제 두 분이서 학생과 이제 어머님들이 하는 거였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감자땀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감자땀은 안 한다니까 애들이 딱 째려보면서 뭔 말이에요? 우리 이한이가 온다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 나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너무 자기네가 좋은 노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좀 재밌었었어요. 결국은 이제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졌죠. 예. 그렇죠. 올해가 또 특히나 다채로웠던 거는 생각보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왜 되게 마음이 바빴다는 건 노래도 굉장히 늦게 저희가 의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늦게 나왔고 준비하는 마음도 좀 되게 바빴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맞춰줘야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뭐 순서에 맞춰서 또 노래 진행도 굉장히 빨랐고 또 학교마다 노래 배달을 일찍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연습 진짜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부르는 거 보면서 느꼈던 건 어른들이 부끄러워하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온 거예요. 그게 좀 부끄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무 편하게 이 잔치를 끝내는 기분이었고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만큼 우리도 내년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뭐 게으르게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라는 후회가 항상 있거든요. 악기 구성이나 좀 편곡을 하는 부분이나 좀 더 이런 악기들을 넣어서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아쉬웠던 건 하모니카. 아이들한테 하모니카 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었고 막 이렇게 좀만 구성을 하면 이번에 탁쌤이 마지막 학교는 즐거워라는 노래 하모니카 솔로도 하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기도 했지만 그런 소리들 좀 더 잘 이렇게 보여주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마련해 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특별한 순서였는데도 아이들이 함께 하모니카를 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보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었고 연주자들도 좀 더 다양한 악기를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악기들 하고 싶고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들. 예, 근데 내년에는 꼭 해보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악기를 만났죠. 기억나세요, 탁쌤? 예. 생황이었나요? 네, 생황. 향피리도 맞아요. 향피리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번엔 좀 포인트를 주자고 했던 거는 이제 국악기를 넣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게 저한테도 낯선 악기였었어요. 생황이라는 악기는 우리나라 국악기지만 사실은 한동안 그게 불려지지 않다가 다시 이제 개조돼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생황이라는 악기인데 그래서 지금 남해에서 상주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는 고봉혁 씨를 제가 초대를 해서 생황이라는 악기와 그분이 이제 향필이랑 생황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향필이라는 악기를 소개를 했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따가 하은이의 전학 그 노래에서 솔로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 노래가 울컥할 가사는 아닌데 너무 애절해지대. 이게 생황이었나? 그때 향필이었나? 향필이가 들어갔어요. 향필이. 반주곡으로 이렇게 전학을. 쫙 나오니까 향필이. 그냥 가슴이 어휴. 그 생황이 들어갔던 게 봄날인가요? 아름다운 봄인가요? 봄에 관련된 얘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생황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마음이 설레서 절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제가 뭐 곡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나누면 하은이의 전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만든 노래라서 작곡을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10분 정도 걸려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었다는 게 사실 절대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곡이 마지막에 그 양구 지역에 사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이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늦게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빨리 해서 보내줘야 되는 마음에 그냥 딱 받자마자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 그냥 10분 안에 만들어서 몰라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느낌 이게 부끄러운 말인데 그런 느낌으로 보낸 건데 저는 이제 그날 딱 물론 향필이도 한몫을 했지만 아이들이 그걸 딱 부른 걸 들으면서 저도 엄청 놀랐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이들이 부르면 이렇게 심플한 멜로디가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이 곡이 아이들이 부르면 아이들의 감성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 엄청 부끄러웠죠 저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덕을 톡톡히 본 곡인 거죠 사실은. 이 사연을 알고 있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죠. 그 담임 선생님이 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샘플이죠. AR. 이제 목소리 녹음한 걸 보내주셨을 때 듣고도 이제 울컥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 아이들이 왜 그 후렴구의 반복처럼 하은아 가지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우선 그러면 저희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얘기를 또 나눠볼까요? 네, 예,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비봉초, 양구 비봉초 음, 강규빈이라는 학생이 작사하고 노마가 작곡한 박채연 학생도 그쵸, 작사를 맞아. 했죠. 죄송합니다. 비봉초 강규빈 학생과 박채연 학생이 쓴 거를 두 시를 가지고 제가 섞어서 가사를 같이 만들면서 작곡을 한 곡입니다. 하은이의 전학 듣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도 꼭 다치지 않았으면 아프지 말라 말 못해 아쉽다. 고맙단 말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하니가 없을 거야. 내일이 되면 하니가 전학 가니까. 내일부터는 하니가 없을 거야. 내일이 되면 하니가 전학 가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고맙단 말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예. 아까 아. 말했던 것처럼 향피리 소리. 네, 뭔가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왜 노래를 굉장히 잘 깔끔하게 부른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서툰 느낌이 훨씬 더 마음에 도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럼 먼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실 어떤 가사가 먼저 어떤 글이 왔었는지 네,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하은이의 전학, 양구 비봉초 강규빈. 내일부터는 하은이가 없다. 하은이가 전학 가거든. 전학 가면 하은이를 많이 볼 수 없겠지. 하은이 많이 만나고 싶다. 두 번째 시가 친구 하은이, 양구 비봉초 박채현. 하은이가 전학을 간다. 목요일 아침 일찍 이사를 간다. 하은이 못 만나겠다. 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학 가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나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써서 책으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이제 하은이를 보내면서 하은이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인 셈이죠. 그 시가 이렇게 노래로 탄생했습니다. 예, 이 시루만 보면 뭐 밋밋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음이 섞이면서 그냥 감정을 파도를 쳐버리네. 근데 저는 이게 이 곡을 만들 때 보통 이제 곡을 만들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딱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하은이 많이 만나고 싶다. 하은이가 없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라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감정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곡의 분위기에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잔잔하게 자신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상황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가지 마, 하은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도,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그냥 솔직한 발언인데, 아이들이 너무 잘 불러준 것도 있지만, 악기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물론 첼로나 바이올린이 연주할 수도 있고 이런 곡이긴 했는데 악기의 그 악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감성과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감성을 잘 우리가 연결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 곡에서 특히 저는 지금 생각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향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저는 무대 위에서 또 풋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은이랑 연락을 해봤냐 그랬더니 연락을 한다. 그래서 하은이가 뭘 하더냐, 잘 지낸다고 하더냐, 뭐 한다 그랬냐 그랬더니 하은이 잘 논다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인터뷰를 하면 또 심플하게 얘기해요. 무대에 서고 떨리고 이러니까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 논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른 노래들도 재밌는 게 많았죠. 탁쌤네 학교 곡 좀 소개해 주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노래. 요거 하은이의 전학이니까 같은 전학 얘기를 한 노래죠. 이한이가 온 데는. 이게 아마 그때 저희가 선생님들 작곡 연수할 때 과제로 내셨던 곡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가 제가 작곡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쓴 시인데 여기다가 한 줄 한 줄 아이들하고 같이 했죠. 야, 처음에 어떤 음을 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줄은 어떻게 해? 이래서 한 줄 한 줄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작곡을 한 거죠. 요건 하은이의 전학은 이제 갔을 때 쓴 거고, 이한이가 온다는 같이 지내다가 인제로 전학 갔어요. 같은 반 아이가. 그리고는 몇 주 지나고 시간이 흐르는데 전화하면서 얘가 온다고 했나 봐요. 난 놀러 올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죠. 야, 너무 반가워. 이래서 쓴 시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탁쌤. 이한이가 온다. 김성욱. 올라가 내 정신줄. 뜨억해 만두살. 이한이가 온다. 이한이가 놀러 온다. 인제로 전학 간 이한. 지금쯤 학교에서 벌 받고 있겠지. 두 손 들고 눈물 뚝뚝. 고개 숙이고 콧물 뚝뚝. 빨리 와라 이한. 이한이가 오면 나무 그늘 밑에서 얘기하며 놀아야지. 똥을 기다리는 똥파리처럼 나는 이한이를 기다린다. 이틀이 2년처럼 길다. 예. 이게 성욱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건가요? 이것도 같이 좀 요것도 같이 저 같이 쓴 거죠. 들어갔죠. 예. 앞에 하면서 뭐 올라가 내 정신줄 뜨억행 만두살. 성욱이가 쓰니까 야 그러면 이한이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러니까 이한이가 어땠어?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한이의 평소 버릇이거든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머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면 올라가 내 정신줄 이러고 그런 걸 설명 왜 안 해줘? 그랬구나. 그리고 여기 내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왜 이런 게. 내가 이한이 또 이 살이 말랑말랑하고 하얘요. 그래서 만두살이야. 뜨억행 만두살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를 난 이게 무슨 말이겠다. 이 앞 두 줄이 되게 이한이를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한이 캐릭터 설명해주는 이거를 얘기네요. 설명했었어야 됐네. 그때도. 와. 이것도 아이들이 서로 물어서 성욱이는 지금쯤 학교에서 벌 받고 있겠지? 빨리 와라 이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벌을 어떻게 받을 것 같아? 이래서 두 손 들고 눈물 뚝뚝 이렇게 하겠지 뭐 눈물 흘릴 거야 이렇게 해서 보탰어요. 그래서 공동 작사이기도 하고 김성욱 작사이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똥을 기다리는 똥파리처럼 나는 이한이를 기다린다. 저는 제 맨 취향이에요. 마지막 줄. 이틀이 2년처럼 길다. 그 기다림이. 진짜 성욱이란 아이가 좀 짓궂어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서로. 그런데 그 이한이란 아이가 그러니까 성욱이한테 뭔가 이제 어디 맞거나 이래서 성욱이를
혼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가 취소를 했어요. 맞아. 그래도 성욱이도 안 됐어. 너무 많이 혼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욱이가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한이 내 친구야. 이렇게 마음속에 탁 자기 들어오더라고요. 편을 들어줬던 사람. 예. 아, 혼내는 것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욱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 그 같은 학년의 친구들보다 조금 커요. 아예 등치도 있고 딱 보기에도 힘도 좋아 보이고 뚱뚱하지 않은데 딱 보면 애가 애가 키도 많이 크겠구나. 그리고 애가 딱 보면은 이렇게 어린애가 벌써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가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에너지가 많은. 그래서 제가 맨날 탁쌤한테 그런 설명하거든요. 얘는 딱 보기에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주긴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괴롭히게 된 거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고 힘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 뭐 물건 들고 뭐 밭에서 뭐 캐고 이런 거 사실 제가 다 해요. 성욱이가. 오, 든든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잔치 할 때 제가 얼핏 듣기로 이한이도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왔나요? 이한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 연습한다는 거 듣고 또 아이들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올게 해가지고 연습하러도 한 번 오고 와, 거기 노래잔치장에도 오고. 근데 아이들이 부르진 않았죠. 이한이가 온다를. 예. 결국 이걸 학부모님들이 불렀어요. 이게 참 재밌었던 게 애들이 이걸 열심히 이제 연습을 다 해놨는데 이제 그 좀 이따가 저희가 오늘은 소개는 안 하겠지만 감자땀이라는 노래가 또 상평초 5학년 김원종이라는 친구가 쓴 건데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이번에 좀 결심을 한 게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나비공장 팀들이 좀 이번에 신나는 곡들을 좀 많이 넣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이 감자땀이라는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신나는 노래를 넣자라고 해서 이 감자땀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부를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역시나 딱 듣자마자 아이들은 신나는 걸 부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곡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은 어머님들이 이한이가 온다를 부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감자땀을 부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한이가 혹시 서운해하진 않았죠? 이한이가 감자땀을 같이 불렀어요. 나와서 불렀. 무대 그런가? 위에서. 무대에 나왔어요. 네, 와. 기억이 나더라고. 그랬구나. 예. 어쨌든 이한이가 와서 이한이가 온다를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었겠네요. 요번 잔치 때는 그 아이들의 표현에 그 욕심이 있는 게 어느 학교 봐도 그냥 뻣뻣하게 서서 노래 부르는 학교가 없었죠. 다 뭔가 맞아요. 율동, 퍼포먼스, 연극 비슷하게 해서 대단하게 하더라고. 그 모내기 했던 1학년 천진초 친구들이 왜 다 뜬 모자를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쓰고 모내기 하는 거 흉내 내면서 노래하랴 마이크 손에 쥐랴 그 1학년 아이들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채 들고 한 애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네. 봄날. 너무 이뻤어요, 네. 걔네들도 진짜. 너무 예쁜데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리를 조절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때 제가 아마 나중에 뭐라고 또 혼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분명히 선생님들한테.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핀 마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선 마이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럼 손에다 들고 해야 되는데 1학년 이런 애들은 손에다 들고 율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고 그럼 아이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짜증을 냈죠. 저런 거는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채나 이런 것들을 들고 하게 되면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워요. 율동이 너무 이쁘긴 하지만 결국은 이 가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동보다는 저는 이제 가사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죄송하죠. 제가 맨날 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한이가 이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음원을 보내줘가지고 혼자 연습은 했는데 무대에 와서 딱 서는데 같은 이 친구들은 굉장한 움직임을 해가지고 온 거죠. 연극 비슷한. 그러니까 이한이는 와서 노래만 연습했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혼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유치원 애들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아마 이거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했던 얘기인가 아닌가요? 낚시는 재밌어라는 공연진 유치원 그 빈하준이라는 친구가 쓴 그런 시인데 그 시를 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처음에는 그냥 처음엔 딱 이거 썼으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뻤거든요. 진짜 아이들이 딱 이렇게 섰는데 너무 그것만으로 이뻐서 그냥 와 이쁘다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좀 이따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빠 고마워요. 나랑 물고기 잡아줘서 할머니 고마워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동시에 모든 들었던 사람들이 다 울컥했던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가사가 슬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멜로디가 되게 슬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듣고 다들 울컥했다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았던 거죠. 어. 예, 그게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힘이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 그 유치원 아이의 목소리가 이걸로 딱 나오니까 울컥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애들이 너무 갑자기 어. 자신 있게 딱 부르는데 뭔가 이제 아빠가 들어가 할머니가 들어가서는 몰라도 정말 이거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럼 저희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죠. 얘기할까요? 네. 예, 그럼 우리 낚시는 재밌어 공현진 유치원 빈하준이라는 친구가 쓴 노래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의 날씨가 좋았어 하늘에 구름도 있고 달팽이도 날고 있고 햇님은 쨍쨍 떴어 우리 아빠 트럭 타고 바다로 가서 깊은 바닷속에 우리와 물고기가 살고 있지 지렁이를 걸고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면 기다리는 지루해 물고기는 이미 간다 아빠는 물레미 잡고 나는 미역을 잡고 놀래미는 기니까 놀래미가 꼬리로 쳐서 움직이게 했어 다시 들어도 너무 귀엽네요. 전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이 친구들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생생해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나이에 결혼 진짜 해서 저렇게 애 낳고 싶긴 하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선생님이 아마 옮겨 적은 글 같죠. 이 아이가 했던 얘기를. 아이가 직접 사연은 썼다고 그러니까. 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서. 유치원이면은 글자를 모를 네.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걸 아마 받아 쓰셨겠네요. 이렇게. 네, 정리하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령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낚시는 재밌어. 공현진 유치원 빈하준. 그날은 날씨가 좋았어. 하늘엔 구름도 있고 갈매기도 날고 있고 햇님은 쨍쨍 떴어. 우리 아빠 트럭 타고 바다로 갔어. 깊은 바닷속엔 문어랑 오징어, 물고기가 살고 있지. 지렁이를 걸고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면 기다릴 땐 지루해. 조금 있으면 뭔가 무거운 물고기 느낌이 난다. 아빠는 놀래미 잡고 나는 미역을 잡고 놀래미 만지니까 놀래미가 꼬리로 쳐서 물을 내 팔에 튀게 했어. 아빠 고마워요. 나랑 물고기 잡아줘서. 할머니 고마워요. 미역국 매운탕 요리해줘서. 바다야 물고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좋네요, 이거. 진짜 다시 읽으니까 더 좋네요, 진짜 가사가. 이 지역만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낚시하러 이렇게 쉬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놀래미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마 서울이었으면 뭐 제가 좀 살짝 웃기게 얘기를 하면 아빠 고마워요, 나랑 피자헛 가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상품 얘기해도 되나? 예, 브랜드. 예, 뭔가 이 흔히 말하는 시골이 갖고 있는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음. 예. 시골이라도 이 아빠가 아주 좋은 분 같아요. 시골 사람들은 오히려 또 정말 피자헛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키자니아 가지고 뭐 이런 거 어. 있잖아요. 잘 데리고 가진 않아요. 처음에 이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노래가 너무 길고 가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 시를 내시면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니까 좀 되게 쉽고 뭐 이렇게 단순하고 이런 걸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복되고 그것뿐만 유치원 아니죠. 노래들이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일영아, 나 이거 유치원인지 몰랐다. 이거 진짜 괜찮냐? 유치원에도 이거 부를 수 있냐? 작곡한 애가 유치원인지 알고 이거 작곡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어렵다. 계속 몇 번을 반복했었죠. 맞아요. 근데 그날 울려 퍼지는 걸 듣는 순간 이게 우리들의 편견이었구나. 아이들의 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악보를 보고 이거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데모를 만든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귀가 너무 무서운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무서운 말인데 그 템포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줬던 데모랑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데모랑 실제 그날 있었던 그 템포가 조금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실제 연주를 템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억한 그 템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곡, 특히 이 곡을 연주할 때 연주자들이 아이들의 템포에 맞춰서 연주를 했어요. 예, 자기네가 생각하는 템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당부했었어요. 이 낚시는 재밌어 할 때는 꼭 아이들 템포, 왜냐면 아이들이 좀 늦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예상했던 이거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좀 빠르게 해서 그날은 날씨가 좋았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신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아이들은 이미 그날은 날씨가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쟤네가 저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걸 맞춰주는 게 맞겠구나 해서 템포를 늦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뭐 가사도 좀 바꾸고 쉽게 하시려고 애들이 부르기 쉽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연락이 왔어요.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애들한테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건 무슨 시간이건 계속 틀어주는 기간이 있었고 굉장히 체계적인 연습을 한 거죠. 이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귀여운 자리였어요. 한없이,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도 엄마 아빠 미소로 얘네들을 바라봤던?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령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곡 있죠. 아까 저한테 이 곡 소개하고 싶다고 했던 아름다운 봄. 네. 네. 좀 이 곡 한번 이령 선생님 어떠셨어요? 왜 이 곡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름다운 봄은 이 친구들이 노래를 너무 잘 아름답게 불러서 기억이 나고요. 저한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봄날이에요. 봄날이었었어요? 아니, 가사로 기억이 남는 건요. 가사로 기억나는 건? 네, 소개하고 싶은 죄송해요. 노래로는 이제 노래를 틀어드린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봄을 좀 애들이 잘 불러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느낌이 있었고 제가 많이 이제 느낌이 갔던 건 봄날에서 봄이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좋다.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나. 이분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사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상투적인 느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가사를 일단은 읽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탁쌤. 봄날 나비가 헐헐 봄이 왔나 봐요. 봄에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꿀벌도 있어요.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좋아요. 봄 덕분에 행복해요. 이능초 1학년 네, 친구가 박서연 쓴 친구가 쓴 시입니다. 박서연이요? 네. 이능초 1학년의 박서연 친구가 예, 쓴 시예요. 박서연 친구가 쓴 시. 진짜 이쁘죠. 딱 상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결하면서도 상상이 될 만큼 봄날에도 너무 잘 쓰긴 했어요. 글을. 그렇기 때문에 작곡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연상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 나비는 훨훨
봄이 왔고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다람쥐도 있고 꿀벌도 있고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봄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기분. 그러니까 그쵸. 그 감성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다 뭔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그냥 썼을 것 같은데 봄 엄마 맞아요. 얘가 말하고 나니까 봄의 땅이 모든 걸 키워 올리는 것, 봄의 공기가 모든 걸 자라게 하는 것. 그 엄마를 맞네. 애가 다 알고 있네요.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좋아요. 그러니까 탁쌤이 좋은 부분을 찝어주셨네요. 그러네. 애가 그렇게 표현을 했네. 그러고 무심코 보니까 하는 진짜. 말이 이게 네. 진실이라니까 애들이. 음. 자유롭고 포근하게 하고 이게 다 엄마 품 아니야. 야, 참. 참. 한번 그래도 우리가 원래 소개하려는 곡은 아름다운 봄이었지만 그래도 이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그럼 들어보고 그 다음 곡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능초 1학년 박서연 박서연. 친구가 쓴 봄날이라는 곡, 그리고 작곡은 우리 이재경 씨가 작곡했습니다. 봄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활활 봄이 왔나 봐요. 봄에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나비가 활활 봄이 왔나 봐요. 다람쥐도 있고 꿀벌도 있죠.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난 좋아요. 차연 인사. 역시 들으니까 행복해지는 곡이네요. 그죠? 그냥 이 노래 따라서 흐르고 있는 느낌. 그때 제 기억에도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또 봄에 관한 또 시가 하나 있었죠. 아름다운 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령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불러줘서 너무 보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시는 되게 짧아요. 한번 이령 선생님 시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아름다운 봄, 거성초 2학년 임윤소. 봄꽃이 활짝 피는 봄.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이 1년 내내 계속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다. 봄, 봄, 아름다운 봄. 예. 이 노래가 기억나는 이유는 교동초 3학년 친구들이 불러줬거든요. 근데 노란색 옷을 입고 맞아요. 너무 그냥 이뻤어. 무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병아리 같아서 아이들이었어요. 봄을 음. 그대로 온몸에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도 막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들려드려도 되는 건가? 엄청 독특했던 노래 중에 하나는 머리국수도 생각나거든요. 맞아요. 이 머리국수는 저희 애들이 막 이렇게 락 하듯이 막 헤드뱅잉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면 이번에 그 곡을 이제 저희 작곡가들이 나비공장 작곡가들이 만들어서 저한테 딱 만들어서 보낸 걸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와, 우리가 잘 만들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다는 게 기술적으로 너무 잘한다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이들의 감성을 이 망치지 않고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도 아이들의 감성은 살아있고 거기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멜로디들이 잘 그 안에 들어가서 조화가 너무 좋았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좀 차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어떤 들으셨던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노래로 들린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많았고 작년에 좀 뭔가 예. 비슷한 느낌들이 많다고 그랬었어요. 같은 계열의 음, 느낌이. 근데 올해는 굉장히 다양하게 락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이렇게 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애들처럼 밝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곡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잘 차려진 뷔페에 온 느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바가 계속 실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작년과 다르게 하려고 그랬겠죠. 내년엔 그럼 어떤 풍이 나올까? 얘네는 뭘까? 민요풍? 음, 내년에는 한번 힙합 한번 가야죠. 힙, 예. 스웩 한번 가야죠. 제가 이거 시를 이제 좀 전에 1학년 거 읽고 2학년 읽으면서 이게 딱 보면서 제가 순간 이렇게 재밌었던 건 1학년은 느낀 대로 얘기하고 2학년은 보니까 벌써 바램을 넣네요. 봄이 1년 내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바라는 점들을 이게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그러니까 저학년 애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러고 보니까 6학년 아이가 쓴 아침은 피곤한 아침으로 끝나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봄인데도 아이들이 봄날 1학년 이능초 1학년 박세현 친구가 쓴 봄날은 그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줬고 2학년 친구는 느낌을 좀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느낌이 저는 드네요. 1학년이나 2학년은 뭔가 말을 하면은 그게 뭐 뻔한 말이든 뭐든 다 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잔치 하면서 이 작곡가들을 만나가지고 시를 보는 게 좀 더 너그러진 것 같아요. 이 맞아. 아름다운 봄도 이게 보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봄엔 봄이 좋고 지금은 지금이 좋고 낙엽이 굴러가는 지금이 좋다. 언제나 이 현실에 이 순간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게 학교라는 건 늘 내일을 위해서 지금의 고생을 참아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아이들 말에 진짜 진리가 있다니까. 놀랍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도전적이었던 곡은 사실은 이번에 탁쌤이 쓴 가사로 제가 만들었던, 왜냐면 이게 도전적이었다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이게 처음으로 단체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되게 네. 독특한 시도였어요. 그 이전에 1, 2, 3회는 사실 기존에 있는 곡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마음의 의미를 둔 곡들을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그 곡을 같이 다 부르자 이런 사실 그것도 너무 곡이었는데 좋았어요. 너무 네. 곡들이 너무 좋았고 저도 아직까지도 그 곡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랬던 이유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물론 좋은 분들이 쓴 시로 만든 곡들이고 다 좋았지만 좀 기존에 이곳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나중에 선생님들한테도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탁통전 선생님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가사 쓰세요. 쓰셔야만 합니다라고 했고 탁통 선생님이 아시죠? 난초할 때 머리 팍팍 긁으면서 이걸 몇 번 하다 제가 계속 몇 번이나 써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저랑 둘이서 만나서 그때 나눴던. 근데 사실은 이게 탁통 선생님의 말은 아니고 아이들이 쓴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신 글로 만들어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연극을 해보자고 해서 무슨 연극을 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다 뭔가 갈등을 가지고 만들죠. 아이들이 혼난 거 억울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네는 유치원 놀이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한참 혼난 얘기. 억울하다 이거야. 우리 왜 못 들어가? 유치원들은 우리 놀이터에 들어오는데 이거서부터 뭐 왜 축구 금지를 하냐? 뭐 날도 축구 감기 걸렸는데 왜 수영장을 가게 하냐? 이거 갖다 연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난감해요. 이게 선생님들 실명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말리다가 그러면 너네가 만들고 싶은 학교는 뭐냐? 상상의 학교를 말해봐라. 이래서 뭐 맨날 상 받고 뭐 방과후 안 하고 싶은 날은 안 하고 뭐 서예 시간에도 저 낚시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했어요. 선생님이 돼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노마가 써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냈죠. 한번 탁쌤 읽어주시죠. 학교 가는 길 5학년 아이들이 같이 탁쌤과 함께 쓴 가사 한번 읽어주세요. 학교 가는 길, 학교길 즐거워, 타박타박 사뿐 가뿐, 재미없는 건 없어, 지루한 건 없어, 하나도 없어. 조회 시간 재밌어, 맨날 상을 준다, 숨을 잘 쉰다고, 코딱지 크다고, 하늘을 닮았다고. 규칙은 우리가 정해, 유치원 놀이터 모래를 밟아도 돼, 어른 말 안 들었다고 축구 금지 당하는 일은 없어. 방과 후 안 하고 싶은 날은 쉬어도 돼. 쉬는 날이 많아도 개교 기념일은 꼭 쉬어야 돼. 방과 후 시간 즐거워. 서예 시간엔 붓글씨 대신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 오케스트라 시간엔 소리를 찾아다녀. 새소리, 개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돌멩이, 땀 흘리는 소리. 우리는 시를 써. 비 맞고 시 쓰고 감자 캐고 시 쓰고. 우리는 노래해. 우리가 만든 우리들 노래 다 같이 불러. 학교길 즐거워 타박타박 사뿐가뿐. 재미없는 건 없어, 지루한 건 없어, 하나도 없어. 노래 대신 이렇게 온 게 전 글을 저도 시를 사실 저도 지금 보니까 처음 봐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가사를 만들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거를 처음 보는데 이런 내용이었구나 싶네요. 노래가 더 와닿네요. 예. 이런 내용이 축약됐구나, 그 노래 하나로. 제가 가끔 이렇게 탁동철 찬양 이런 걸 가끔 하듯이 오늘도 또 하면 그날 같이 가사를 쓰면서 저도 이제 나름 막 의견을 같이 냈잖아요. 이런 가사 쓰면 어떡하 근데 탁동철 선생님이 딱 대가 낸 다음에 그러면 노마 이런 건 가사 없을까 그런 순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시죠? 저도 고집 있는 거 망설임도 없이 그냥 제 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겨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의견 낸 것들의 그 단어나 그런 문장과 탁쌤이 저한테 딱 제시한 그거는 감히 그냥 이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겨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가사는. 정말 제가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제 이 노래를 전체 아이들에게 들려줬잖아요. 애들한테 원성으로 선생님들이 각자 다 사셨대요. 이런 학교가 어딨냐고. 진짜? 네, 이런 학교가 어딨냐고 막 선생님들한테 따지듯이 이런 만들어냈네요.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애들도 저거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거 알죠? 누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는 다, 야, 이 학교 애들은 다 이런가 봐. 야, 탁쌤네 반은 참 좋겠다. 막 이러고서 봤는데. 좋은 걸로는 시를 쓰거나 노래를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죠. 연실에 대한 저항에서 예술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점을 말하기를 바라잖아. 또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근데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 거는. 애들은 비판을 하게 하고 저항하게 하고 기꺼이 그렇게 돼야 되죠.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 바라는 것들을 억압받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나 무시당할까 혹은 책망들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든 안 이루어지는 것이든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말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고 기뻤기 때문에 저도 이 곡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래 가사 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규칙은 우리가 정해. 이거 저도 사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아니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은 우리가 정해 하는 순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시를 써.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디든 땅.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내가 뭔가를 써서 이 땅에 내가 딛고 올라서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제가 선생님이라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노래 불렀을 수도 있는데, 한동안 또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좀 지칠 때, 학교에 지칠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찾아다녀라는 그 가사가 중간에 있는데 애들 개소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 저는 부분.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음. 사실은 우리가 그 수많은 큰 소리들 사이에서 가려져 있는 작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숲 같은 곳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정막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처음엔 이제 큰 소리들이 들려요. 흔히 말하는 새 소리들 뭐 막 이런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은 바람 소리들이 들리고 근데 정말로 정말 농담 아니 과장 조금 MSG라 그러나요? 섞어서 얘기를 하면 정말 군뱅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에? 진짜 들려요. 1시간 정도 가만히 있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정말 이 의외의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려요. 되게 웃기죠. 바다도 그래요. 제가 다이빙을 하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가만히 모래를 쳐다보고 있으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래밖에 없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거기 모래 속에 조그만 생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서 뭔가 자신들이 지금 큰 소리 속에 갇혀 있는 혹은 묶여 있는 그런 소리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서 물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이 말이 저는 이게 물론 이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쓰면서도 이 부분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던. 요거하고 같이 선생님들도 좀 새로운 도전을 했었어요. 랩을 하셨죠. 그쵸? 근데, 그 아까 처음에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애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섰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어설픈 거죠. 아니요. 근데 저는 어설퍼서 좋았어요. 이렇게 위로를 드려도 되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완벽하게 뭔가를 막 잘 해냈으면 아이들이 결국은 어른들 잔치에 자기네는 들러리 같네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어설프게 해주셔서 아이들 잔치에 딱 선생님들이 곁다리 낀 게 그냥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 선생님들은 어차피 그냥 들러리였거든요. 근데 그 들러리 역할을 너무 잘해주신 거죠. 그래서 좀 오히려 좋았어요. 탁쌤은 어떠셨어요? 그 조금 나이 든 선생님도 그 박자도 잘 안 맞히고 놓치고 맞아요. 계속 그랬죠. 응. 저 쓴 거를 읽고 음이 안 맞고 되게 서툴렀어요. 그런데도 진심이 느껴지더라.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목이 선생님으로 산다는 건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제를 던져드렸던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작곡 연수에서 만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열정은 있으신데 그 열정이 이미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되게 견디는 선생님도 계셨고 아니면 여전히 그 열정을 붙잡고 싶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선생님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되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도 좀 잠시 이런 걸 쓰면서 왜냐면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과정 가운데 좀 이걸 쓰면서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못 느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선생님은 여전히 대단하고 여전히 멋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힘이고요. 우리들의 기둥이고 우리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체도 아이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같을 필요도 없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네 같을 필요 없어. 니네 개성이 중요해. 근데 왜 선생님들은 같아야 돼요? 선생님들도 전 얘기하고 싶어 감히 제가 같을 필요 없어요. 다르게 느끼셔도 되고 다르게 행동하셔도 되고 그 대신 그 안에 진심을 담아 선생님들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도로 사실은 이런 과제가 던져졌었죠. 근데 저희가 작곡 연수할 때는 실제로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저는 계속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았던 기억이 나요. 아, 선생님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 사실 상투적인 말을 랩으로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착한 척 너희들 좋아하는 척 하고 있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계속 혼자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저도 사실 들으면서 기억이 그래서 나요. 선생님들의 진심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양하게 선생님들 만나면서 무슨 아이들 만난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다들 지쳐있기만 해. 왜 저래 정말 좀 열심히 좀 하지 뭐 이런 생각 솔직히 있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번에 딱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저런 진심들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싸우고 계시다는 걸 너무 모르고 내가 너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결과로만 너무 보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가벼웠구나. 이런 반성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도 아마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엄청 화나있었던 건 뭐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아이들도 들으면서 무대 위에선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기억 안 나요? 아이들이 네. 엄청 화나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면서 아마 아이들도 들으면서 물론 가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아이들도 들으면서 와 우리 선생님 저렇구나라고 아마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아, 아마 그쵸. 들으시면 이 감동이 다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워낙 퀄리티가 안 좋아서 선생님들의 랩이 대신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우리 학교 가는 길 우리 네. 다 같이 부른 곡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못 들려드리는 노래들은 다음 카페에 가셔서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라고 치시고 카페 가입을 하시면 네, 모든 음원이나 모든 영상이나 노래들을 같이 악보도 받아서 심지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까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악 설악 어린이 어린이 노래잔치. 노래잔치라는 카페를 가입하시면 그 안에 지금 저희가 소개 못했던 네. 다 합해서 14곡인데 소개 못한 나머지 곡들, 그쵸. 그 가사들. 이전에 3회 노래들도 다 있으니까요. 3회 노래들도, 네, 예. 엄청나게 많은 이번에 양의 특별히 노래들이 있습니다. 음향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서 작년보다도 훨씬 더 녹음 상태가 좋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가는 길은 들려준다는. 그럼요. 네, 들어요. 저희 한번 아마 들어봐야죠. 마지막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음. 마지막 노래로 들려드릴 것 같아요. 요거는 그게 신기했어요. 노마가 저보고 이제 하모니카를 불러보라 그래서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하고 같이 불겠다 이랬는데 그럼 노마가 애들 곡을 또 여기를 또 아이들이 또 하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 아, 그걸 할 진짜? 때가 그 처음 받았으니까요. 운동회 끝나고 선물로 하모니카를 받았거든. 어. 그래서 해보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여기 무대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를 부르는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은 아직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오, 근데 이걸 무대에 올 거라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몰랐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걸 듣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마이크를 다 대고 부르다 보니까 중간에 하울링이라 그러죠. 제가 전문 용어로.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큰 소리가 삑 하는 소리가 나요. 요거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시 녹음해서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의 하모니카 소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탁쌤과 아이들의 하모니카 소리가 들어간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이들과 탁쌤의 하모니카 연주도 같이 들으시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 탁쌤처럼 좀 아이들하고 악기를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아이들의 감성을 너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악기를 해보면 진짜 감성이 너무나도 뚜렷이 보여요. 물론 같이 글을 써보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학교도 좀 이렇게 하모니카나 오카리나나 같이 배우기 쉬운 그런 악기들 많잖아요. 혹은 피리도 같이 하기에 너무 좋은 악기인데 그런 도전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학교 가는 길 노래, 개인적으로는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의 주제곡이 됐으면 좋겠다. 5회는 뭐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노래를 쭉 5회구, 6회구 쭉 같이 부르면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모든 어른들이 행복하게 가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네요. 우선은 마치기 전에, 노래 듣기 전에 한 가지 내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오, 예, 왜냐면 저도 내년에 대해서 계획을 한 사람이니까, 저희가 같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같이 안 한다고 저희가 딴 팀이라 하면 되니까. 저 딴 데서도 저한테 많이 그러면 제안 안 되죠. 들어와요. 저 이번에 끝나고 지금 교가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들어오고, 나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탁쌤한테 저지당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이거는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서, 내년에는 정말로 물론 저희들이 만든 곡들이 더 이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걸 곡을 만들어서. 정말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쓴 곡들이 지금보다는 두세 배는 더 많이 올라와야 되고, 그중에는 진짜 아이가 멜로디를 만든, 아이가 직접 가사를 쓰고 멜로디가 만든 곡도 한 개 정도는 내년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그래도 더 이쁘게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그런 도전들을 내년에 꼭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도 꼭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도전하실 분들은 저희 내년에 기대해 주시면 그리고 진짜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지금도 이번에도 우리 그 춘천 옆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양구에서도 참여한 것처럼 조금 강원도 지역이 조금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충분히 내년에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카페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검색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곡 학교 가는 길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 길은 즐거워 타박타박 상품 갈품 재미없는 것 지루한 것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naver.com schoolbell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